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는 홍콩 삼합회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이 삼합회라는 거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직폭력배예요. 멋있게 얘기하면 암흑과 흑사회.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이제 내용도 보면 거의 연예계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는데, 아마 조금 여러 편으로 나눠져서 소개를 해 드릴 것 같아요. 근데 오늘은 처음 시작하는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. 1992년 1월 13일 홍콩 유명한 주간지 명보라는 주간지가 있어요. 거기서 한 기사가 나옵니다. 그래서 홍콩에서도 되게 큰 이슈였고요. 세계적으로도 조금 이슈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한국에서도 이 사건 때문에 좀 많이 놀라기도 했었어요. 뭐냐면 홍콩 전체 연예계가 영화계에서 폭력 조직을,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. 그냥 홍콩 전체 연예계가, 특히 영화계에서 조직 폭력배들이 이렇게 막 휘둘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. 근데 한국도 좀 그런 게 있었긴 했었어요. 과거에 곰상우도 어떤 한 조직 폭력배 두목이랑 그런 관계였다. 그 조직 폭력배 두목 때문에 좀 힘들어 했다. 협박도 받았다.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와 좀 비슷한 이야기예요. 근데 이제 조금 한국보단 좀 심하죠. 그래서 전체 연예인들, 그리고 연예계의 종사자들이 시위를 열게 됩니다. 그러니까 1월 18일 날 성룡, 유독화, 주윤발 및 매연방 등 삼합회에게 압박을 당해서 일을 한 적이 있다. 나는 사실을 이렇게 폭로를 했다고 해요.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몇십 명이 아니고,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거의 90%가 그렇게 대우를 받았다고 해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예계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요. 영화 감독이라든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라든가 거의 90%가 조직 폭력배들에게 압박을 당하고 좀 아주 심한 경우에는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런
일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홍콩 연예계 사람들이 못 참은 거예요. 이제 더 이상 우리도 못 참겠다. 시위를 거행을 하겠다. 이래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. 그 당시에 홍콩 영화 팬들, 그러니까 홍콩인들 말고도 세계적으로 홍콩 영화 팬들이 많았거든요.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당시에 되게 충격이었어요.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. 뭐 홍콩 감독회 회장 진훈건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99% 홍콩 영화는 제작 과정 중에 어느 지역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. 그 촬영하는 그 장소 제공비도 사마페한테 바쳐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마페에서 촬영을 거부하는 거죠. 촬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. 막 촬영을 하려고 그러면 막 와서 막 난동 피우고.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자기네가 영화 촬영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들이 원치 않더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. 폭력으로 막 압력을 가하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제 홍콩 연예계 사람들이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하죠. 그래서 시위를 열고, 뭐 이제 그 조직폭력배들이 뭐 요구한다든가, 압력을 가한다든가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, 항의를 한다든가, 우리는 못하겠다고 거절을 한다든가,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, 조직폭력배들은 이제 당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. 그게 순종하던 이 연예계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, 그러니까 이제 심한 방법으로 그들을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. 뭐가 있었느냐면 처음에 사건이 4월 16일 날 발생을 합니다. 당시 이영걸의 인기가 되게 높았단 말이에요. 쿵우 영화 배우로서 뭐 소림사 시리즈 뭐 이런 영화들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개가 되면서 이영걸이 아주 성룡과 버금나는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이영걸이 그 당시에 되게 그러니까 되게 스타였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당시에 그 스타의 매니저가 그러니까 총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.
가해자는 당연히 조직폭력배였고요. 그 인물이 최자명이라고 해서요. 저도 당시에 그 사건을 저도 듣긴 들었는데, 참, 그때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.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있구나,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. 그러니까 그 매니저 최자명이 가 운영하던 그 영화사였는지 연예 소속사였는지 모르겠는데, 거기 이제 출근을 하려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길에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괴한에게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납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괴한을 체포하고 나서 보니까 조직폭력배였다는 겁니다. 사실 이 최자명이라는 그 인물이 성공할 수 있었던, 그리고 이영건의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뒤에 조직폭력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영걸로 인해서 되게 거액의 돈들을 벌어들일 거 아니에요. 이영걸이 이제 꽤 스타니까. 그러니까 최자명도 거기서 이익을 얻고, 그 뒤에 그 조직폭력배도 돈을 갈취하는 걸까 맞겠죠? 하지만 그것도 그 사람들도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받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영걸이 줄인 거예요. 이영걸로 인해서 이 최자명, 그 다음에 조직폭력배,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. 근데 이 이영건이라는 사람이 없어지면 자기네들한테는 큰 손해인 거죠. 특히 최자명한테는 더 큰 위협이죠. 왜? 조직폭력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? 근데 이제 나중에 이영건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. 아마 모르고 최자명이랑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영걸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조금 크게 노했다고 해요. 노해서 그 최자명한테 따지면서 막,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없다. 그러니 당신이 나와 같이 계속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들과 연을 끊어라 라고 되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최자명도 좀 전부터 그들과의 관계를 좀 부담스러워했고 좀 꺼려했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좀 끊고 싶었다는 그런 그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영건이 이제 또 그렇게 요구를 하자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조직폭력배보단 이영걸과 계속 같이
하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직폭력배 그쪽에다가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들과 일을 할 수 없다. 이런 것도 원치 않는다.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. 근데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죠. 최자명을 이허브합니다. 그리고 뭐 이영걸에게도 위협을 했겠죠. 근데 말을 안 듣습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이들이 생각한 거는 최자명을 살해를 하고 하면 이 이연걸이 위협을 느껴서 자기네들한테 복종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최자명을 죽였다. 이런 설이 있었어요.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있겠죠. 근데 저는 단순하게 좀 그렇게 알고 있어갖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이연걸의 매니저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. 자, 그리고 5월 4일 날 홍콩 14K라는 또 이제 조직 폭력배가 있어요. 워낙에 조직 폭력배들이 이름이 파들이 많잖아요. 3화패는 총칭이에요.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들의 그 총칭을 3화패라고 하는 거고, 여기서도 꽤 많은 파들이 있습니다. 근데 홍콩에서는 되게 유명한 조직 폭력배가 3가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 3개의 파가 있더라고요.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. 오늘은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는 14K라는 그 조직인데, 그 두목 향야유라는 사람이 있는데, 이 인물이 술집에서 매연방을 폭행하는 사건이 생깁니다.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그 14K 조직 두목이 아니고 저는 장학원 줄 알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디서 잘못 들은 거예요. 그 이야기도 잘못 들었는데, 그 당시에 연예인들 많이 모여갖고 무슨 파티 여는 장소였다고 해요. 거기서 이 14K 조직 두목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, 그 매연방이라는 게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거기서 따귀를 때렸다,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. 근데 저는 왜 그걸 장하고였다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. 그러니까 장하고는 아닙니다. 그 14K 두목 향야유라는 사람이 매연방을 폭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, 그 다음날 이 인물이 칼에 베어 상처를 입고 병원에 이송이 돼요. 그 치료받다가 치료를 받고 입원을 또 합니다. 입원을 하고 7일 만에 퇴원을 하는데, 퇴원하는 길에 병원 출구에서 개한한테 또 총에 맞아 죽습니다. 근데 이 사건이
매운방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사건들이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. 뭐 여러 개 더 있었겠죠. 근데 좀 간단하게 이제 큰 사건으로 이제 소개를 하니까 두 가지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조사를 하고 보니까, 그러니까 매운방이랑 관련이 없고, 심의안이 아닌데? 죄송합니다. 신의안입니다. 신의안이라는 또 조직폭력배가 한 파가 있어요. 거기와 문제가 생겨서 그 알력 싸움을 하다가 살해가 당한 거예요. 그 당시,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90년대 초, 1992년, 93년도 그 때에 그 홍콩 오락 문화가 아주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. 특히 영화. 그 다음에 홍콩 가수들. 그리고 그때 되게 유명했던 제가 좋아하는 사제천왕, 장하구, 유덕화, 곽부성, 여명, 이 네 명이 사제천왕이라고 해서 아주 최고의 인기 가수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영화 배우도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. 원래 홍콩 연예계는 거의 홍콩 연예계 연예인들은 다 거의 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뭐 영화 배우도 하고 가수도 하고 뭐 감독도 하고 시나리오 쓰고, 근데 거의 영화 배우, 가수 이렇게 두 가지 일을 겸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. 거의 90%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아무튼 그리고 1993년 폐왕벌이라는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또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던 거, 무슨 외국 영화사였나? 아무튼 그런 걸 이제 수상을 해요. 그리고 그래서 장국영도 거기, 첸카이거 감독, 그 다음에 뭐 장풍이, 공리 이렇게 감독과 주연을 맡았던 인물들이 또 칸에 가서 그 영화제에 그 참석한 적도 있고요. 그리고 뭐 왕가희 감독의 동성서치, 죄송합니다. 동성서치는 왕가희 감독이 아니네요. 동사서독입니다. 죄송합니다. 그 다음에 뭐 주성치 주연의 뭐 당백호, 점추향, 그 다음에 장만옥, 왕조연, 그 다음에 조문탁 주연의, 이게 아마 서극 감독이 제작하고 정소독이 감독을 맡았던 청사라는 영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원영의하고 유청훈이 주연을 맡았던 신불요정, 이런 영화들이 또 서로 앞다투어 또 극장에 개봉하기도 했습니다. 그럴 정도는 이제 그 당시에 홍콩 영화든 뭐 가수들이건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. 하지만
그 뒤에 삼합회, 특히 조직폭력배들이 그 연예계 종사자들을 되게 힘들게 한 일들이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참 뭐라고 그러죠? 흑과 백이 완전히,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다는 거죠. 겉으로는 되게 인기가 많았고 그 다음에 막 빛났지만 주위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. 부패와 협박, 살해 뭐 이런 으시시한 사건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다가 사실 더 충격적인 일은 홍콩 연예계의 조직폭력배들이 관련이 있는 것은 놀라운 사건은 아니죠. 하지만 연예인들 중에 조직폭력배 두목들이 꽤 있었습니다. 대표적인 인물이 죄송합니다. 향화강이라고, 아마 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인물일 거예요. 그 이소룡의 죽음에 관련된 인물이 있었다. 그 인물입니다. 이 향화강이라는 인물은 신의안 조직의 창시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? 향전이라는 인물의 아들이에요. 그리고 그 향전이라는 인물이 9명의 아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한 3명 정도가 또 영화계의 인물들이 있습니다. 그럴 정도로 홍콩 그 삼합회와 연예계가 관련이 되게 깊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영화 배우들 중에도 꽤 조직폭력배였던 인물들이 많다는 거예요. 이 황강이라는 인물도 있고, 진혜민이라는 인물도 있고요. 근데 사실, 좀 다행스러운 이야기는, 1960년대 이전에 영화 배우들 같은 경우가 많지, 그 이후의 인물들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과거에 좀 이제 지금 한 60살 이상의 영화 배우들 같은 사람들이 많지, 그 이후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.
모르겠어요. 제가 조사해본 내용이 그렇더라고요. 자,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역사 이야기들 할 것 같은데요. 오늘은 한 이 정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